일본의 30대 셀러리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가. 짱구는 못 말리는 아빠 멘치로 그걸 월세로 살았다 보면 됩니다. 아파트에서. 이게 서민집이지. 이런 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서민들은 어떤 월세집에 살고 있을까? 인데 박간에서 일본 관련 부동산 얘기를 자주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본은 전세가 없나요? 부터 이래가지고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매매랑 월세가 있는데 이 비율 자체가 과거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계속 월세만 살면서 어차피 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만큼 좀 이제 사는 풍도가 다양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90%는 여러분 셀러리맨입니다. 그러니까 셀러리맨은 뭡니까? 월급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셀러리맨 월급 내에서 어느 정도를 월세를 내야 할까?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기준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정도 급여를 받으면은 이 정도 흔히 말하는 월세집에는 살 수가 있네요. 일본 서민들의 이런 월세집의 기준, 그리고 이 박간에도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계속 셀러리맨이었습니다. 원룸에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일본 사택에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보조금을 주는 일반 월세집 아니면 보조금이 없는 진짜 월세집 각종 다 살아봤어요. 일본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제 일본 서민들은 이런 데 사는구나 라는 것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 사이트입니다. 일본에 집 사는 사람과 아니면 계속 월세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율을 일본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자가주택 소유 비율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키타, 뭐 도야마, 야마가타 이래가지고 일본의 산골 지역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이제 외곽 지역. 그쪽 사람들은 땅값도 싸고 하다 보니까 본인 집을 지어서 사는 게 이거 뭐 월세 내고 세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오키나와현, 뭐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홋카이도부터 이래가지고 뭔가 좀 도심부 쪽이 있잖아요. 특히 뭐 도쿄 같으면 그 비율이 심한데 거기는 좀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반 이상의 사람은 뭡니까? 월세집 사는 거예요. 월세집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쉽게 바꿔둔 건데 마이나비 부동산입니다. 일본에서 30대에서 50대까지의 주택 소유주율은 감소하고 있다. 좀 뭐라면은 30대에서 50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는 것보다 그 나이대 사람들도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언제? 과거에 비해서. 1988년에 비해 2018년에 약 10% 감소했다. 뭐 자가주택 소유율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예전에는 결혼하면은 짱구 아빠 멘치로 집 딱 짓고 거기서 한 곳에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했던 게 옛날이라면은 맞아. 지금은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있나? 내가 뭐 예를 들어 전근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직장이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사할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집을 세우고 나면 일반 주택집을 짓고 나면은 다음에 팔 때 반값 이하로 받거든요. 거의 돈 가치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타이밍을 좀 늦춰보자 라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일본에서도. 맞아. 옛날이랑 비교하면. 그렇죠. 옛날에 비교하면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예. 월세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 돈 받고 한 달에 어느 정도 집에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에서 그냥 빅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 빅데이터가 예를 들어 연봉의 20%를 나는 월세 비용이 쓸 수 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또 한 연봉 3천인 사람은 한 달에 한 50만 원 월세. 여기서 25% 쓰면 63만 원, 30% 쓰면 75만 원. 연봉 한 5천만 원이에요. 이러면은 83만 원 월세, 100만 원짜리 월세, 125만 원짜리 월세.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충 연봉의 20~30%? 그렇죠. 그로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러니까 이 레인지를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략 한 25%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딱 중간 25%를.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 있어요. 옆에 있는 연봉 예를 들어 300만원, 500만원, 뭐 800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세금 제하기 전이에요. 사회보장 비용 같은 거는 의료, 보험, 연금 제하기 전에 금액을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둔 거기 때문에 이걸로 기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뭘로 기준을 해야 돼요? 실제로 자기 돈장에 없는 금액이죠. 그렇죠.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20%에서 한 25%로 봐야 된다. 세후로 보면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전 700만에는 대충 일본에서 세후 524만에 그러니까 연봉 우리나라 돈 7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일본에 있으면 대충 실제로 받는 돈은 한 5,2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25%를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10.9만 원. 연봉 우리나라 돈 한 7천만 원 받는 사람도 일본에서는 월세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까지 살아야지 이 이상 살면은 너는 너의 분수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금액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느 지역에서 살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렇죠. 보는 그 평가가 달라요. 예를 들면요. 도쿄에서 월세 10만 엔이라고 하면 싼 애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규슈에서 10만 엔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집이 그렇죠. 싼 애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전국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이 야 월세에 저렇게 돈을 많이 써? 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거밖에 못 살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일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나이가 직장이 도쿄에 있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도쿄인데 한 연봉 500만 원, 우리나라 한 5천만 원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 8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80만 원. 도쿄에서 80만 원이면 여러분 원룸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외곽 지역으로 더 나가야지. 예를 들어 뭐 출근 한 2시간짜리 기차 타야 되는지요. 글로 나가면은 좀 숨통 트입니다. 저는 오래된 집. 오래된 집. 도쿄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도쿄도 지역의 임대 시세거든요. 원룸 이러더라도 이게 도쿄예요. 7만에 뭐 이렇게 6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금액으로 봐. 도쿄에 살려면은 일본에서 연봉 한 500만엔 400만엔 이상은 받아야지 도쿄에서 어떻게 돼? 원룸에 살 수 있다. 가족 있으면 봐. 어떻게 방 하나, 부엌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두려고 하면 여러분 금액이 이렇게 되면 이게 도쿄입니다. 이게 도쿄의 평균 시세라는 거예요. 대충. 그러다 보니까 도쿄에 있으면 돈이 안 모여요. 모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도쿄 지역에서도 조금 외곽 있잖아요. 외곽 지역구랑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 있잖아요. 조후지부터 이래가지고 좀 외곽으로 나가면은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 중심가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살고 싶어요. 일반 셀러리맨 특히 서민들은 아예 꿈을 접어야 됩니다. 다 자기가 낸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셀러리맨 월급 얘기할 때 월급이 적잖아요. 예, 일본에서도 뭐 일하시는 혹시 주변 지인이 있으시면은 월급이 쥐콩만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보너스를 줄 때 기본급 곱하기 6, 기본급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름에 보너스, 겨울에 보너스를 줍니다. 이게 일본 기본적인 일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기본급을 올리면은 보너스를 많이 줘야 되잖아. 기본급은 줄이는 대신에 뭐 수당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대표적인 수당, 뭐 주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수당이 뭐냐면은 월세집에 사는 우리 직원에게 너 월세집 사니까 너 월급 받아서 월세 내는데 다 써야 되네. 월세 사는 친구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흔히 말하는 월세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는 기업 2020년 기준 47%입니다. 일본에 있는 기업 중에. 종업원 숫자가 1000명 이상의 기업, 흔히 말하는 뭐 중대기업 있잖아요. 거기는 61%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은 대부분이 월세 살면은 수당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있잖아. 도쿄 지역은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도쿄 지역에 있는 양심 있는 기업 같으면은 좀 더 많은 금액을 급여 외에 너 월세 많이 나가네? 여기서 출퇴근해야 되네? 살아라 이래가지고 수당 줍니다. 예,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예. 그리고 이렇게 수당을 준다라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아예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빌려 주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택 있잖아요. 사택을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은 없으면 일반 부동산을 사택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와 사세요라는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반절 가까이 되는 일본 기업들이 집에 월세 보조금을 줘요.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줘요라고 느끼는데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평균으로 치면은 한 17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규모가 큰 기업은 평균으로 치면 우리한테 한 20만 원. 2만 차니까 한 21만 원 정도가 그 월세 수당으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21만 원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일본 셀러리맨들이 월세 이런 거 산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친구 월급에 저런 도쿄 시내 한가운데 월세집 못 살 텐데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대부분이 회사에서 보조금을 좀 많이 주나 보네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거는 좀 이미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지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박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집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참고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먼저 이거부터 갑시다. 이거는 대학생 때 살던 겁니다. 원룸입니다. 이거 방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제 박간의 영상 중에서 일본 집이 더럽게 추운 이유, 예,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집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 집 크기를 보여드리면은 전용 면적 21.75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6평 좀 넘네요. 7평이 안 됩니다. 대충 그림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방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짜리입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교토대학을 다녔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이제 한 2, 3분 걸립니다. 학교까지.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도 50만 원이면은 학생 때도 부담이 컸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렇죠. 회사 들어가면은 일본은 신입사원 월급이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세전 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줘요. 예. 웬만한 대기업도 다 일본은. 일본은 3년차까지 월급이 잘 안 오르거든요.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월세 보조를 안 주는 데 가면 난리가 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회사 들어갈 때 사택을 주는 데를 가자 이래가지고 저는 신입사원 때 사택 주는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특히 일본 제조업이 많네요. 제조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혼자는 기숙사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사택입니다. 그러니까 박간에는 그때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택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느낌입니다. 이게 사택 겉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령 사진 아닙니다. 이 사진에는 사람이 2명 박간에 오상과 추미코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코. 예, 사택 겉모습. 겉모습입니다. 예. 추미코 친구가 부부끼리 사이좋게 찍어봐 이랬는데 내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아, 대충 일본 제조업의 사택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 겉모습 이런 느낌이에요. 내부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와, 오랜만이네. 이 사택이 지은 지가 한 50년 정도 된 사택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낡은 사택이에요. 공장 앞에 있는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리폼 이렇게 하니까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 놔두는 데인데 가스레인지 본인이 사서 들고 와야 돼요. 다다미가 6개 정도 깔리는 방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낡은 주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평방미터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은 16평? 여기가 한 달에 이용료를 받거든요. 일본 돈으로 2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받았어요. 사택 이용료를. 아까 학생 때 원룸 5만 원짜리 살아야 됐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쌌기 때문에 이때는 낡았던 뭐던 2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개꿀이네 이래가지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정말 감사했네요. 나름 좋았어요. 분명히 창문을 닫아놨는데 귀뚜라미가 들어오고 주변 논밭이라. 논밭이라서 그리고 이제 분명히 밥 먹고 있으면 바닥에 지네가 지나가고 예. 정말 50년 됐으니까 각종 벌레랑 벌레는 다 나왔는데 예. 친환경적인 이제 사택이라 가지고 나름 그때는 뭐 20만 원이니까 그치 2만 원인데 뭐 얘를 대충 이러고 살아야지 이러고 이제 살았었어요. 이제 그거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정근을 가게 돼가지고 회사 내에서 이 정근 가면 뭐가 좋냐면은 사택 말고 따로 회사가 빌려주는 사택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빌려준 사택에 살았는데 이게 당시에 사택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집세가 한 달에 10만 1,000엔입니다. 10만 엔. 10만 엔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관리비가 6,000엔. 월세 107만 원짜리에 살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기 부담이야 느끼잖아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자기 부담을 약 3만 엔을 자기 부담했습니다. 3만 엔. 나머지 70만 원은 회사가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었습니다. 조금 큰 회사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해줍니다. 뭔가 그래도 일본 가정집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전근을 가게 되니까 회사에서 사택을 하나 따로 민간주택을 빌려주다 보니까 플러스 10만 원만 더 줬을 뿐인데 삶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보다 싼 그 금액으로 그렇죠. 거주했는데 이렇게 이런 집이었습니다. 나름 이때는 좀 새로운 집이었기 때문에 상태로 너무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 집에 잠깐 왔었는데 한마디 했어요. 시가 집이 너무 춥다 이러는 거예요. 이 집도 추운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박간의 영상. 따따.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 추워서 난리 나는 이유. 이 집도 여러분 따뜻해 보이고 왜 아늑해 보이잖아요. 이게 온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에어컨으로 그냥 난방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겨울이었는데 나는 좋았는데 우리 부모님 춥다 가셨어요. 이 집은 지금 생각해도 좋은 집이었다. 이 집은 지금 생각해도 나쁜 집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예, 좋은 집.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기업에 있다가 이 기업을 때려치우고 싫다 이래가지고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회사에서 주택 수당이 나왔잖아요. 이 다음 기업부터는 주택 수당이 없었습니다. 대신 뭐 연봉은 기존에 있던 데보단 약간 높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그 무서움을 몰랐지. 그리고 나서 저희가 회사가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도쿄에 집을 알아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몰랐어. 총 출근 시간이 도어투도어로 1시간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되는 거리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상은 월세 7, 8만 엔 정도로 하고 싶다고 상담했었어요. 상담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관리비 포함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만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니 집이 엄청 커 보이네요로 느끼잖아요. 엄청 크잖아. 요거 하나.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 20평방미터입니다. 둘이서. 방이 하나였어요.
이 사다리 있어가지고 요거 사다리 빼가지고 사다리 위에 보면 이렇게 위에 천장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짐을 다 밀어넣고 바닥에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거 이제 요코하마에 살 때입니다. 이게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요코하마 역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예요. 막 걸어서 15분 맞아. 왜냐면 내가 회사 가려면 요코하마에서 어떻게 돼? 이 도쿄까지 가야 되거든요. 도쿄 여기까지 가죠. 도쿄까지. 그때. 그러다 보니까 요코하마에는 직통 가는 기차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그때는 항공 승무원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뭐 요코하마 좋았어요. 요코하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박간의 오상 요염한 자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죠? 사다리. 이게 사다리. 이거 오상이랑 중국 사이 요게 사다리입니다. 아까 그 로프트 올라간 사다리. 이사하자마자네. 이거. 이사하자마자. 지금도 이렇게 바닥에 자니까. 지금도 비싸게 다른 게 자니까. 없는데. 다른 건 뭐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연봉이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 정도 됐나? 그때는 저는 탑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벌고 없었어. 그러니까 한 2, 3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연봉으로 치면은. 되려나? 3천 없었어. 그러니까 2천만 원대. 그러니까 오상이 4,500 합쳐서 그래도 연봉 한 6, 7천은 되는데 여기 살았어요. 둘 다 그거 주택수당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이렇게 안 그러면 돈 안 모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는 살았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좁았던 거야. 그리고 좁은 것도 둘째치고 여기가 층간소음이 심해가지고 2층에 살았는데 1층에 대학생이 맨날 첫날 밴드 하는데 베이스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베이스를 앰프에 연결해가지고 맨날 연습했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층간소음에 살인충동이 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가서 이제 그만 죽여버린다고. 옛날 춤이고 오상 참아야 돼. 오상 비자 끊겨. 외국인이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내려갔는데. 다만 예. 신고는 했네. 신고는 경찰 신고를 많이 했죠. 살려주세요. 밑에 애가 베이스를 밤 12시에 베이스를 친구 데려서 잠을 못 자는 거. 출근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여기는 그 바퀴벌레 많이 나왔습니다. 벌레가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깨끗해 보이는 집인데, 그렇죠. 예, 그 산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반년 만에 이제 이사를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추미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추미코 저도 알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월급이 이래더라도 월세가 여기 70만 원이잖아. 근데 내가 좀 월세 비싼 데로 가고 싶다. 왜? 추미코 잠을 잘 수가 없네.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바깥 좀 돈 좀 쓰자 이래 간 거예요. 나름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역대급으로 회자되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신베르크 요코하마라는 아파트입니다. 맨션이죠. 이거 나오죠. 130만 원짜리 거의. 우리도 뭐 가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이때 엄청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막 오상 월급 나쁘지 않았고, 네, 저도 그 스무원부터 사무직으로 그렇죠. 변했으니까 월급이 좀 추미코 올라간다 했어. 예, 올라갔어. 그리고 내가 월급을 올리려고 이직도 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 여기 이사했을 때는 둘이서 합치면은 연봉은 1억은 넘었습니다. 이때도 둘 다 주택 보조금은 없었습니다. 맞보니까 세전 1억이라 하더라도 세후 하면은 여러분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맞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집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충 내부가 이런 식으로 집이 돼 있어요. 맞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이런 집입니다. 뭔가 선생님 이런 사진을 보면 바깥은 정말 서민이요. 서민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 일본 브이로그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이런 거 아니잖아.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는 유튜브에 나오는 일본 생활 보면은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던데 130만 원짜리에도 사람이 이렇게 산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당시 찍은 사진이라서. 이게 일본 서민이야. 이게 일본 서민들이에요. 앞에 건물이 막아가지고 해가 안 들어와요. 예. 해가 안 들어오는데도 이게 1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실을 볼 때 느낌이고 반대편을 볼 때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거 이사 가는 날. 이건 이사 가는 날이네요. 넓이로 따지면은 약 55평방미터입니다. 그 정도네.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 큰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다음에 주방. 그러니까 위치가 이것도 나름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였냐면은 그러니까 요코하마랑 역 하나 지하철 타면은 그래도 바로 한 번에 가는. 예, 여기 살았습니다. 요코하마가 인천이고 이거 도쿄가 서울이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인천역 주변에 이렇게 살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여기 와주셨는데 시가 해는 주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 일본 오셨는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거든. 월세 130만 원짜리 산다. 부모님 딱 보시고 한마디 하셨단 말이에요. 시가 그래도 해는 들어와야지. 집이 낮에도 껌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그리고 방세가 얼마라고? 130이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럼 할 말을 잊으셨다 우리 엄마가. 나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위치는 일단은 근데 여기랑 가까워야 되고 회사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여기 했는데 조금 뭔가 가성비가 떨어지네. 이거 좀 안 좋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회사를 또 이직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 바깥에서 일본에서 이직을 한 6번 정도 했거든요. 예. 또 이제 회사를 옮기자. 그리고 이번에 옮길 때는 조건을 달았어. 주택 수당 주는 데로 옮기자. 이래가지고 내가 예. 다음 회사는 일본계 주택 수당 주는 회사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냥 도쿄 시내에서 스타벅스 들고 이것이 바로 도쿄 타워인가?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인가? 이러면서 회사 다니고 싶죠. 그러면은 거덜나요. 그러면은 삶의 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 그전에 도쿄에 있는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좀 외곽으로 가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취미코너 얘기해가지고 내가 외벌이로 어떻게 되든 좀 살면서도 집도 좀 넓고 회사에서 주택 수당 주는 대로 가자 이래서 가족회의를 끝내고 이제 이직을 한 거예요 제가. 결국에 저는 그만뒀네. 그렇죠. 회사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직을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집이 여기입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하면 일본에서 이제 주택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티하이츠 히노 아사히가오카. 이 집은 우리가 방송을 시작한 집입니다. 네, 제가 여기로 가서 이 회사를 때려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집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이게 다다미 방, 그 다음에 일반 방, 그 다음에 거실 넓고 있잖아요. 방은 그림 이 정도인데 70평방미터. 그러니까 몇 평입니까? 70평방미터면 여러분 20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넓은 집으로 가게 된 거죠. 다만 오래된 집.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어떻게 되냐 사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집값이 10만 엔 정도라고 합니다. 10만 엔. 그러니까 우리라도 100만 원짜리 집이에요. 예. 근데 회사에서 보조금을 20만 원 조금 넘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이 80만 원. 위치가 여러분 여기거든요. 이걸 쭉 당겨줘. 도쿄에 있어요. 있었는데. 도쿄의 외곽 지역이에요. 여기도 도쿄. 여기도 도쿄예요. 혼자 월급 빨리 한 700만 엔 정도 받았기 때문에 연봉 7천 정도에 방세가 원래는 10만 엔. 회사에서 2만 엔 부담해 주니까 80만 원. 나름 살만했습니다. 이때가 딱 어찌 보면 좀 표준적인 있잖아요. 일본의 30대 셀러리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가 진짜. 짱구는 못 말리는 아빠 멘치로 대충 그 정도 느낌으로 그걸 월세로 살았다 보면 됩니다. 아파트에서. 이때 당시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느낀 거죠. 어쨌든 월급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수당을 좀 주는 게 낫다. 그리고 도쿄 시내에 있는 곳에서 삐까뻔쩍한 빌딩 숲에서 나도 이제 도시인 하는 것보다 좀 외곽 지역에서 회사 다니면서 좀 남길 거 남기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몰라서 도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도쿄에 살고 싶어. 근데 도쿄에 살고 싶지만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여기 나오는 구가 아닙니다. 히노시 여기 있네요. 여기. 딱 이거네. 방 3개의 평균 가격이 10만 엔이잖아요. 뭐 우리 평균이요. 우리 딱 여기. 근데 도쿄 중심구로 가봐. 방 3개 똑같은 걸 사면 300만 원, 뭐 23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두세 배 가는 거예요. 예. 짱구 아빠가 사는 데는 여기 가스카베시거든요. 짱구 아빠는 이제 여기 살기 때문에 짱구 아빠가 여기 살면서 도쿄 가는 거랑 박간이 오상 여기서 가는 거랑 거기에요, 여러분. 지도상으로는 여기다 짱구가 사는 동네. 이건 오상이 살던 동네. 그러니까 외곽에 이렇게 둘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월세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박간이가 원룸 살 때랑 투룸 살 때랑 수도권 지역 살 때랑 여러 가지 많이 살아봤다 했잖아요. 그건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오상 도쿄 중심가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일본 서민들은 도쿄 중심가에 살 수가 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 없어요. 그러니까 도쿄 중심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원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요. 그거. 서민이 아니지. 일본 사람들이 백엔샵부터 이래가지고 서민들이 절약하는 생활 한다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있는 게 다 이런 데 나오는 겁니다. 월세가 비싸니까. 그리고 있잖아 여러 가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도 오늘 우리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죠. 진짜 일본 브이로그라든지 그런 곳에서 안 보이는 그 집 상태를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왜? 진짜 그러고 살아요. 평균적으로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은 월급을 다 집세에 쓰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이 안 모여요. 아무것도 못해. 수복 못 가. 수복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죠.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박간의 영상 두둥.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절약한 이유. 그렇게 절약을 하고 사는 게 일본의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인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보고 뭐 거의 박간이랑 비싸네. 그러면 뭐 오케이 이거. 그렇죠. 이거보다 좋은 집 사는데 일본에 있는데라고 느끼시면 엄청나게 성공하신다. 그렇죠.
그런 거. 기준이라 보면 됩니다. 음. 기준.